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31일 제1리그 일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쿠오카 vs 도쿄베르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쿠오카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좌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전개를 구사하고 있다. 이와사키와 후지모토는 좌측 공격 지역에서 짧고 빠른 연계 플레이를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드는 플레이에 능하며 그 사이로 마츠오카가 박스 근처로 침투해 마무리를 시도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특히 이와사키는 좌측 터치라인에서 시작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정교하고 후쿠오카는 이선의 조밀한 패턴 전개를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 강점을 보인다. 3백 기반이지만 측면 커버 속도도 빠르며 역습 대비 안정성도 갖춘 팀이다. 이어서 베르디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3백 수비를 유지하고 있으나 박스 근처에서의 커버 간격과 하프 스페이스 대응에서 반복적인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키무라는 측면 수비에서 1대1 대인 방어에는 능하지만 연계 플레이에 휘말릴 경우 판단이 늦어지는 장면이 많으며 야마미는 속도는 좋지만 수비 전환 시 기여도가 낮은 편이다. 모리타는 빌드업 중심에서 탈압박에 기여하지만 전방 압박이 무너질 경우 미드필더와 수비 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하프 스페이스가 노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전술 구조상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잃는 경우가 많아 후쿠오카의 연계 침투 패턴에 취약한 상황이다. 후쿠오카는 전방에서의 연계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전술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이다. 이와사키와 후지모토, 마츠오카의 조합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수비 간격을 흔들 수 있는 전개를 완성하고 있으며 베르디는 그 구조의 정면으로 대응하기엔 수비 커버와 리커버리 능력이 부족한 흐름이다. 결과적으로 후쿠오카가 전술적 흐름과 수적 조합 면에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후쿠오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마치다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치다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수비라인은 3백을 중심으로 단단히 구축되어 있으며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역습 전개에 강점을 보이는 팀이다. 중앙 미드필더 센토는 탈압박과 전진 패스에 능하며 특히 하프라인 부근에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나상호를 향해 날카로운 킬 패스를 시도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최전방 오세훈은 제공권 경쟁뿐만 아니라 압박 과정에서도 에너지 레벨이 높아 공격 시수적 우위를 만드는 데 기여도가 높다. 전체적으로는 후방 안정성을 기반으로 역습 완성도에 집중하는 구조다. 이어서 마리노스는 포메이션은 4-4-1-1이며 전방에서 안데르손 로페즈가 마무리를 시도하는 형태지만 볼 소유 시 지나치게 측면에 의존하는 전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얀마테우스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컷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중앙 미드필더 라인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많아 박스 근처에서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우에나카는 이선에서 수비 전환이 느리고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공격 숫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진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전체적으로는 수비 뒷공간 대응이 느리고 역습 차단의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마치다는 역습의 완성도와 수비 안정성에서 구조적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나상호의 움직임과 센토의 패스 타이밍이 잘 맞물릴 경우 높은 득점 기대치를 형성할 수 있다. 요코하마는 수비와 미드필더 간 연결이 느슨하고 전진 시 템포 조절이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경기는 마치다의 전술적 짜임새가 승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마치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나고야 대 니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고야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윙백을 양측에 배치해 폭을 넓히는 전개를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측면에는 풀백 한 명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측면 압박에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다. 주커는 중앙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공격형 자원이지만 전반적인 전개 흐름은 빠르지 않으며 마테우스와 이나가키가 중원에서 연계하는 빈도는 높은 편이다.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며 공격 상황에서도 속도보다 점유 중심의 전개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어서 니가타는 포메이션은 4-4-2이며 좌우 측면의 윙포워드와 풀백을 각각 배치하여
측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개하는 구조가 인상적이다. 타니구치와 오쿠무라는 빠른 측면 전개에 특화되어 있으며 오른쪽의 아라이는 크로스 상황에서 정확도를 유지하는 윙어로 득점 연결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체 카드로 준비 중인 다닐루 고메스는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 유형의 자원으로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박스 안에서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결정적 옵션이다. 전체적으로 후반 교체 전력의 활용도와 측면 전개 효율성이 뛰어난 팀이다. 니가타는 측면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안정된 전개 흐름과 교체 전력 활용에 강점을 가진 팀이다. 나고야는 윙백 1인 배치로 인해 측면 대응에서 구조적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수적 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니가타가 전술 구조와 유연한 교체 운영을 통해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니가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시와 레이솔 대 비셀곱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와는 포메이션은 3-1-4-2이며 중앙 미드필더 고이즈미가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유형으로 활약하고 있다. 고이즈미는 후방 수비라인과 최전방 사이의 넓은 공간을 커버하면서 중원에서의 압박 회피와 공격 전개 모두에 기여한다. 그는 특히 공격 전환 시 호소야와 카키타를 향한 빠르고 정확한 전진 패스를 자주 시도하며 호소야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카키타는 중거리 옵션과 세컨볼 경합 능력을 함께 갖춘 유형으로 전체적으로 가시와는 중원 지배력과 페널티 박스 접근 패턴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다. 이어서 고베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아사카와 에리크가 좌우에서 침투를 시도하며 이데구치가 중원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데구치가 수비적 역할에 더 집중하는 구조 속에서 가시와의 박스투박스 전개를 전방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수비진의 압박 타이밍이 늦고 박스 근처 공간을 자주 비워두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원과 수비라인 사이 공간이 벌어질 경우 고이즈미 같은 전개형 미드필더에게 공략당할 위험이 크다. 전술적으로는 전방 압박보다는 중간 블록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해 빠른 템포의 공격에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가시와는 고이즈미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공격 구조를 만들며 박스투박스 전개를 통해 공간 점유와 침투 패턴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비셀고베는 수비 구조의 간격 유지와 전환 타이밍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중앙 수비 대응에서의 반복적인 리스크가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시와가 전체적인 전개 템포와 마무리 구조에서 더 나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번 경기 가시와 레이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가와사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프레체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좌우 측면 자원들이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패턴을 기반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에이스 마에다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드리블을 전개한 후 인프런트로 반대편 골대를 향해 감아차는 형태의 슈팅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공격 루트는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부터 수비 라인을 흔들고 슈팅 각도를 확보하는 데 유효하다. 제르맹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압박 모두에 기여하며 가와베는 중원에서 패스 간수와 템포 유지 능력을 기반으로 2선과 3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슈팅 타이밍과 공간 창출력이 뛰어난 팀이며 특히 좌우 전환 이후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전개 구조가 강점이다. 이어서 가와사키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고바야시를 최전방에 두고 마르시뉴와 와키자카가 2선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시뉴와 와키자카 모두 볼을 오래 끄는 경향이 있어 빠른 템포의 전개보다는 정체된 흐름을 자주 보이고 있다. 수비 시 더블 볼란치의 간격 유지가 일정하지 않고 박스 근처에서 슈팅 유도 공간을 자주 허용하는 구조다. 측면 수비 또한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상대가 중앙으로 파고들 경우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을 쉽게 내주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산프레체의 인버티드 돌파에 취약할 수 있는 수비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산프레체는 인버티드 패턴과 인프런트 슈팅 완성도가 높은 팀으로 측면과 중앙을 모두 활용한 공격 루트에서 높은 위협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와사키는 측면 수비 커버와 중원 간격 유지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슈팅 각도와 타이밍을 허용하는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3프레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간바 오사카 대 가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바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이 선에서 주앙 알라노와 미치타가 넓은 폭을 활용한 전개를 펼치고 있다. 우사미 다카시는 좌측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무브와 중거리 슈팅에서 위협을 가하며 공격 전환 시 빠른 속도로 상대 수비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한다. 특히 이선과 최전방이 매우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공격수 간 거리감이 짧기 때문에 박스 근처에서 빠르게 2대1 패스를 전개하며 공간을 침투하는 형태가 자주 연출된다. 전반적으로 최근 전개 흐름과 기동성 모두 좋아지고 있는 팀이다. 이어서 가시마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전방에는 네오 세아라와 차브리치, 아라키가 포진되어 있으나 공격 시 이선과 최전방 간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비 시에는 미드필더 라인과 최종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구조적 불안정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간격이 벌어질 경우 상대에게 슈팅 각도 확보 및 전방 침투 경로를 허용하게 되며 실제로 최근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도 이와 같은 구조적 허점을 노출하며 패배를 허용한 바 있다. 간바 오사카는 전술적 연계, 침투 타이밍, 결정력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며 특히 전방과 중원의 연결성이 좋아지면서 위협적인 공격 패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가시마는 수비 리커버리 속도와 간격 유지에서 지속적인 불안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점은 간바 오사카의 공격 패턴과 상극의 구조다. 이번 경기 간바 오사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교토상가 대 FC 도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토상가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좌우 측면의 풀백과 윙포워드를 각각 배치해 2대1 전개가 가능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나가사와는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 집중도가 높고 오쿠가와는 볼 간수와 전진 패스에 능하며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공간 연결을 담당한다. 소타 가와사키는 오른쪽 측면에서 빠른 템포의 드리블과 크로스 전개의 강점을 보이며 양쪽 측면에서 풀백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반복적인 공격 루트를 만들어낸다. 히라토의 퇴장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측면 밸런스와 포메이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하프스페이스 침투 및 컷백 플레이가 자주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도쿄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수비 라인을 3명으로 구성하면서 좌우 윙백이 측면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구조다. 사토와 타와라 치미다는 빠른 움직임을 보이지만 공간 커버 범위가 넓어지는 경기에서는 체력 소모가 크고 수비 집중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좌우 측면에서 윙백 한 명만 배치된 형태는 포백을 활용하는 교토 상대로 측면 수적 열세에 놓이기 쉬운 구조다. 코이즈미는 전방에서 연계를 시도하고 있으나 전개 과정에서 중원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전술적으로 좌우 측면에서 수비 지원이 부족하고 공격 후 전환 시 측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교토상가는 좌우 측면을 활용한 공격 전개와 안정적인 수비 커버 구조를 바탕으로 포메이션 상성에서 오는 구조적 우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팀이다. FC 도쿄는 윙백 수비 커버 부담이 크고 수비 전환 시 반복적으로 뒷공간을 허용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경기는 측면 숫자 싸움과 수비 구조 상성에서 교토상가가 흐름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교토상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